안녕하십니까. 크라운 출판사 저자 최보선입니다. 음, 다년간 필기 공부를 여러분을 지도한 결과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리한 대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제과, 제빵, 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이렇게 해서 차트별로 한번 나눠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제빵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가 물론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감을 잡으시고 책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면요. 제과 이론에 보시면 첫 번째 과자의 개요, 두 번째 제과법, 세 번째 제과 순서, 네 번째 제품별 제과법 있죠. 근데 과자의 제과하고 제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제과는 이스트가 안 들어가고 제빵은 이스트가 들어가고요. 제과는 화학 팽창제, 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억지로 부풀린 제품들이고요. 제빵은요, 이스트가 안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뭐 이산탄소하고 알코올을 내뱉어가지고 좀 부풀어 올리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보통 제과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제빵은 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빵은 이스트가 효모니까요. 자, 그리고 제과에서 이러시고요. 제빵에 보시면 제빵은 빵의 개요, 제빵법, 제빵 순서, 빵의 노하우, 부패 이렇게 있습니다. 제빵법은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과학 보시면 기초과학, 재료과학 있죠. 그래서 기초과학이 뭐냐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본적인 걸 기본적인 거고요.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g당 4칼로리,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재료과학에서는 제과제빵에 쓰이는 재료들, 뭐 밀가루, 설탕, 소금, 뭐 제빵계량제, 뭐 여러 가지 유화제, 뭐 기타 등등 그런 재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는 외울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과학이라든가 재료과학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기서 점수를 충분히 따셔야 됩니다. 앞에 제과제빵에서는 총 문제가 60문제거든요. 제과제빵에서 30문제, 재료과학에서 15문제, 뒤에 나오는 영양학, 식품위생학에서 15문제가 나옵니다. 자, 영양학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영양생리, 에너지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이쪽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시험장을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많은 실수를 하셔가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서는 책을 좀 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셔야지만 자신감이 생기시지, 앞에 제과제빵만 공부하고 가시면 이쪽에서 문제를 놓치게 되시면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영양학 쪽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학,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한 10문제, 영양학하고 식품위생학하고 15문제가 나오는데요. 영양학에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여기서 5문제, 10문제에서 총 영양학하고 식품위생학에서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놓치지 마시고 외울 거 충분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예상문제 풀어보시면 점수가 많이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막 가르쳐 본 결과 많은 분들이, 물론 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그러시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그 시험에서 낙방을 합니다. 왜냐면은 앞에 제과제빵에만 집중하시고 뒤에 영양학, 식품위생학 쪽에서는 많이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책을 보시면서 숙지를 하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따실 수 있고, 총 60문제 중에서 36개를 맞히셔야지만 60점이라는 점수를 맞고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셔가지고, 제과제빵에는 여러분 실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숙지가 돼요. 근데 뒤에 있는 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외우셔가지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물론 제과, 제빵, 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제빵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빵의 정의 보시면 빵은 밀가루, 이스트, 물, 소금 요걸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 넣고요, 재료가. 근데 이 네 가지가 들어간 빵이 무슨 빵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게트. 이게 밀가루, 이스트, 물, 소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빵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1번 밀가루, 2번 이스트, 3번 물, 4번 설탕 이렇게 나오면 답은 설탕이에요. 소금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소금은 베이커스 퍼센트 밀가루 대비 몇 프로 들어가야 되냐면 2%가 들어가줘야 돼요. 2%가 안 들어가면 맛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활동을 못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기본적으로 밀가루, 이스트, 물, 소금 이거를 꼭 넣으셔야지만 빵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점입니다. 제빵법의 종류 보시면 스트레이트법 우리가 늘 하던 거죠. 모든 재료를 다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이죠. 장점은 스트레이트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장점은 뭐에 대한 장점이냐면 스펀지법. 스펀지법은 반죽을 두 번 친다 그래서 중종 반죽법이라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앞에 페이지에서 스펀지법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뭐 발효 시간이 짧아서 발효 손실이 적다. 제조 공정의 단순화에 노동력과 시간 절감된다. 이런 게 있죠. 왜냐면 한 번에 모든 걸 하니까. 스펀지법은 반죽을 두 번 쳐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반죽하고 뒤에 있는 본반죽. 두 번을 쳐야 하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길고 노동력이 두 번 쳐야 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야지만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이트법만 외우지 마시고 다음 장에 나오는 스펀지 도우법 요거를 같이 외우셔야지만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펀지 도우법은 처음에는 스펀지 반죽 온도, 두 번째는 도우 반죽 온도, 반죽을 두 번 친다 그랬죠? 첫 번째 스펀지 반죽 온도는 몇 도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24도. 본 반죽은요? 27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요 온도, 그다음에 빵에서는 습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지만 많은 점수를 따실 수 있습니다. 비상반죽법은 뭘까요? 빵이 보통 나오려면 4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2시간 반 아니면 2시간 만에 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차 발효 시간 15분 30분 만에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서 처음에 배웠던 스트레이트법은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스트레이트법 반죽은 1차 발효를 보통 60분 해요. 1시간이에요. 근데 얘는 비상반죽법은 15분이죠. 되게 짧게 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죽 시간, 반죽을 돌리는 시간, 반죽을 믹싱하는 시간을 좀 늘려줘야 돼요.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이스트 사용량은 2배로 가야 된다. 이스트를 많이 넣어야지만 빵이 빨리 부풀겠죠. 반죽 온도는 여기 앞에 보시면 요 스트레이트 법은 27도지만 넘기면 여기 비상 반죽법은 30도예요. 왜 온도를 올리냐면 이스트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 빵이 빨리 부풀겠죠. 그 다음에 물과 설탕 사용량은 1% 감소해야지만 반죽을 우리가 4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2시간 반 정도에 짧게 당겨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파티가 있었는데 뭐 소금을 안 집어넣었어요. 반죽에다가. 그러면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법을 치면 안 되겠죠. 스펀지법, 도우법 치가 더 많이 걸리죠. 비상 반죽법으로 쳐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반죽을 소비자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빨리 칠 때, 빨리 비상 걸렸을 때, 빨리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 방법은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외우셔서 가셔야지만 점수를 따시는 거예요. 이걸 외우시지 않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자, 또 다음 장 넘겨보면 냉동 반죽법.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다 냉동 반죽법이에요. 얼려서 반죽을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얼려가지고 냉동차에 실어가지고 각 지점마다 내려줘서 주죠.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거 있죠. 장점은 뭐예요? 발효 시간이 줄여 전체 시간이 짧아진다. 빵의 부피가 커지고 결이 구워지면 향기가 좋아진다. 제품의 노화가 진행된다. 운송 배달이 용이하다. 운송 배달 용이하죠. 전국의 파리바게뜨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뿌리잖아요. 소비자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할 수 있다. 야간 휴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내가 만약에 혼자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품목을 혼자 만들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냉동 반죽법을 며칠치, 한 10일치 만들어 냉동고를 많이 넣어 놓은 다음에 조금씩 띄어서 하면은 재료 계량 시간, 믹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트가 죽어서 가스 발생량이 떨어져서 빵이 좀 퍼져요. 옆으로 퍼져서 제품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간이 또 흐를수록 가스 보유력이 떨어져서 시간이 또 흐를수록 반죽이 퍼지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말이죠. 냉동 반죽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반죽을 쳐가지고 몇 도에 보관할까요? 중요한 게 있죠. 몇 도? 마이너스 40도에서 급속 냉동시켜서 보관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5도에 시킨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살을 붙여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죽의 제빵 순서 보시면, 반죽의 제빵 순서는 제빵법 결정, 배합표 작성, 재료 계량, 원료의 전처리, 여기서부터 진짜죠. 반죽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성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슬라이스, 포장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 순서를 외우시지 않고 내용을 외우시지 않고 시험장 가셨다, 그럼 갈 필요 없어요. 100%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외우지 않고 갔다? 떨어지는. 밑에 있는 거 믹싱에 반죽, 여기 믹싱 있죠. 이 믹싱의 6단계예요. 픽업 단계, 클린업, 발전, 최종 단계, 렛다운, 파괴 단계. 이걸 외우시지 않고 시험장에 갔다, 그럼 가실 필요 없어요. 왜? 불합격하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 1차 발효 습도 아시죠? 몇 도일까요? 온도 27도, 75%. 그럼 2차 발효는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38도, 습도는요? 95%. 1차 발효보다 2차 발효가 높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요. 도너츠의 습도는 어떻게 되냐? 2차 발효. 1차 발효보다 더 낮아요. 1차 발효는 75인데 얘는 65예요. 왜? 습도는 다른 말로 물이잖아요. 물하고 기름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도너츠 같은 경우는 2차 발효 같은 경우는 낮게 65%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야지만 여러분 또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문제풀이에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믹싱의 6단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픽업, 또 시간이 또 지나면 클린업, 또 시간이 지나면 발전, 또 시간이 지나면 최종 단계, 그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렛다운 단계, 그다음 시간 지나면 파괴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 지날수록 가는데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렛다운 단계, 파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특징에 대해서 꼭 외우시고 가셔야지, 이거를 외우시지 않고 그냥 이 순서도 뒤죽박죽 외우시고 여기에 관련된 특징도 모르시고 여기에 관련된 빵이라든가 클럽 단계는 빵이 뭐가 있을까요? 어, 클럽 단계는 데니시 페이스트리, 발전 단계는 뭐 프랑스 빵, 바게트 같은 거, 최종 단계는 앙금빵, 소보르빵, 크림빵, 렛다운 단계는 뭐가 있어요?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괴 단계는 빵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빵이 되지가 않아요. 믹싱을 돌려놓고 깜빡 잊고 계속 돌려놓으면은 나중에는 그걸 파괴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빵을 만들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여기 단계는 맨 마지막 단계인데 이건 빵이 될 수가 없고 렛다운 단계까지만 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가고 시험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행복하신 거지. 만약에 60문제 중에서 36개가 합격인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 제가 말한 거에서 틀려가지고 35개 맞았다, 그럼 59점 나오거든요. 58.66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 문제 제가 말한 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땅을 치시면서 후회해야 돼요. 왜? 시험 보러 가시면 하루 나가야죠. 하루 비번 잡아야죠. 아니면 학생들은 하루 학교에 빠져야죠. 또 시간 또 낭비해야죠. 그것도 제과 제빵 또 접전하고 필기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선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꼭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제빵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제빵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과, 영양학, 식품, 미생학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데 내용만 외우시면은 절대 응용이 안 돼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한 번에 붙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중고등학생들은 한 번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딴 게 효도가 아니에요. 아주 시험 보러 가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빨리 붙는 거. 저는 중고등학생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중고등학생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꼭 외우시고 영양학, 식품 위생학 중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빵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제과, 식품 위생학, 그다음에 재료과학 이런 걸 꼭 많이 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지적 물리적 실험이 있는데 뭐 페리노그래프, 아밀로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익스텐소그래프, 믹서그래프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안 나왔다. 아직 못 봤어요. 무조건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페리노그래프, 물리적 실험이잖아요. 뭐 점탄성, 요런 말들, 점탄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글루텐의 흡수율이라든가 믹싱 시간이라든가 믹싱 내구성을 측정하거나 그래프의 곡선이 500비율까지 도달해서 이탈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특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건 다 외우셔야 되고요. 아밀로그래프도 메가의 에카 효과를 전분의 점도를 측정한다. 밀가루의 알파 아밀라제를 활성을 측정하는 기계이다. 곡선 높이는 400에서 600비율. 두 개를 거꾸로 내. 얘를 페리노그래프는 500비율을 1로 갖고 아밀로그래프 400, 600비율을 1로 올려요. 그럼 틀린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우시고 가셔야지 어설프게 외우시면 안 돼요. 또 다음에 넘어가면 또 그래프가 또 나오겠죠. 익스텐소 그래프. 이거는 뭐냐면 문제를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신장성이라는 말이 있다. 신장성 뭐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게 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익스텐소 그래프를 찍으세요. 찍으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찍으셔가지고 36개 맞았다 그러면 기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신장성 이런 거 외우시고 믹서 그래프 제일 많이 나온 게 앞쪽이고요. 믹서 그래프, 레어 그래프, 믹서 트론 같은 경우는 요런 게 나와요. 믹서 트론 전력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요게 믹서트론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꼭 나온다 그랬죠? 꼭 나온다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가셔야지 나온다는 거를 외우시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시험 보러 가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외우라는 거 꼭 외우시고 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외우세요 아니면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빵에 보시면 1차 발효 온도 습도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온도 27도, 습도는요 70에서 80%. 무슨 말이냐면 제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서 효모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온도, 걔가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 습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온도 27도, 상대 습도 75%면 걔가 자연스럽게 팽창을 하게 되죠. 안에 있는 영양소를 먹고요. 누가요? 효모가 누구예요? 이스트. 자, 분할 처음에 1차 발효하고 분할해야겠죠. 분할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빵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뭐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죠. 바게트 분할 구람수는 몇 g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350g이 답은요. 그런 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고요. 둥글리기 중간 발효를 왜 하냐? 손상된 글루텐을 재정돈. 분할해서 둥글리기는 겉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게 둥글리기예요. 둥글리기 해놓은 걸 바로 성형 정형에 들어가면은 빵이 부풀지가 않아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둥글리기 한 거를 중간 발효 한 10분, 작은 빵은 10분, 큰 빵은 15분에서 20분 놔두면 또 이스트가 안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 내뱉어가지고 빵이 부풀어 오르죠. 오른 거를 나중에 성형할 때 부풀어 올라와야지 우리가 성형을 하죠. 성형할 때 뭐가 중요해요? 밀기, 말기, 봉하기 이 세 개가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밀기, 말기, 봉하기 꼭 외우시고 가셔야 되고 밀어서 우리가 부풀어 오는 걸 밀어서 밀기, 말기, 봉하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뭐 모든 빵에 밀기, 말기, 봉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밀기, 말기, 봉하기예요. 그다음 팬이 뭐예요? 팬이 팬 철판에다가 빵을 놓는 거예요. 이 팬닝 온도 가장 이상적인 온도 몇 대예요? 팬 온도? 식빵 틀 같은 것도 팬이에요. 우리가 앙금빵, 소보빵 구우려면 어디다 구워야 돼요? 철판에다가 몇 개 놔요? 보통 3, 4팬닝 하죠. 3개, 4개. 그때 그 철판 온도가 몇 도냐 이거예요. 몇 도? 32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외우시고 가시고요. 온도. 뭐 제과에서도 온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제과법에 보시면 공리법에 보시면 더운 방법, 찬 방법 있잖아요. 더운 방법은 계란하고 설탕하고 섞어가서 중탕으로 몇 도로 맞춰줘요? 43도. 그런 게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온도 같은 거는 여러분 빼먹지 말고 꼭 외우시면 도움이 참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놓칠 문제를 놓치시면 안 돼. 아니, 놓칠 문제를 그러니까 꼭 찾아야 될 문제를 꼭 찾으셔야 돼요. 맞힐 문제는요. 맞히지 못할 문제를 만약에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야 될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제방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산법 보시면 뭐 반중 무게 나와 있고 둥근 틀의 부피 뭐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고 2차 발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법은 요거는 그냥 가시고요. 2차 발효 보시면 온도가 높죠. 38도. 습도는 85에서 95예요. 문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85에서 범위가 있어요. 95%. 그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제품별에 따른 2차 발효 조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예를 들면 도너츠 얘기 드렸어요. 도너츠는 상대 습도가 보세요. 1차 발효보다 낮죠. 65%. 왜 낮냐면 기름에 튀겨야 되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러면 도넛은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도넛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발한 현상. 도너츠에 설탕을 묻혔는데 집에 가니까 다 녹았어요. 녹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오랫동안 기름에 튀긴다. 아니면 충분히 식히고 나서 설탕을 묻힌다. 또 설탕을 아예 많이 묻혀온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설탕이 그래도 남아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 거라든가 도넛에 또 튀길 때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은 물론 여러분 뭘 쓸까요? 기름을 쓰게 되면 보통 식용유, 콩식용유 쓰죠. 쓰는데 발연점이라는 게 있어요. 발연점은 우리가 물을 올려놓으면은 가스레인지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도 되면 끓잖아요. 기름은요 타요. 끓지가 않고 그 타는 점을 발연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름 온도는 보통 발연점이 230 이상 돼야 돼요. 왜? 우리가 튀기는 온도가 180에서 190도 사이예요. 그때 튀겼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근데 발연점이 너무 낮아버리면 푸른 연기를 나면서 도넛을 튀기면 눈이 따갑고 작업하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연점은 높아야 된다. 얼마큼 높아야 된다? 230 이상. 그런 문제들이 요 살을 붙여주셔야 돼요. 살을 붙이세요. 요것만 외우지 마시고 살을 붙여서 외우셔야지만 점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만 달달 외우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그 용어라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외우시면 점수 따기 쉽습니다. 데니시 페이츄리 같은 경우는 온도는 27도, 32도예요. 조금 낮아요. 유지반죽 이게 결층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데니시 페이츄리 같은 경우는 2차 발효가 높으면 유지가 녹아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조금 낮죠. 습도가 좀 낮죠. 습도가. 온도도 낮고요. 크루아상 브리오슈도 제품에 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2차 발효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요거 특징적인 거, 일반적인 거 말고 특징적인 걸 외우셔야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즐겁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굽기 보겠습니다. 뭐 제가든 제빵이든 다 구워야죠. 굽지 않는 게 있긴 있어요. 뭘까요? 제거해서 무스 케이크라든가 이런 건 냉장고에 굳혀서 먹는 거예요. 냉가류 같은 거는 냉장고에서 굳혀가지고 우리가 먹죠. 냉동거나. 근데 이거 굽기 제빵에는 뭐 빵은 아시다시피 뭐 발효를 시켜서 반죽을 만들면 구워야겠죠. 오버베이킹.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구운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뭐냐면 저온 장시간. 오버베이킹은요. 저온, 온도가 낮은 데서 오랫동안 구워야겠죠. 언더베이킹은 뭐예요?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고온 단시간, 저온 단시간, 오버베이킹. 너무 오버해서 구운 거예요. 언더베이킹은요. 좀 덜 구운 거죠.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안에가 익질 않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베이킹, 언더베이킹. 냉각 및 포장. 여러분 빵이 처음에 식빵이 나오게 되면 뭐 안에 온도가 우리는 뭐 식빵을 구울 때 보통 밑에 185, 위에 165도로 구는데 빵 속의 온도는 100도를 넘질 않아요. 왜?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48% 되는 수분이 있어요. 그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38% 정도 됐을 때 포장을 하죠. 근데 냉각 포장은 뭐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빵을 온도계를 꾹 찔러 보세요. 그러면 100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빵이 35도에서 40도 됐을 때 포장했을 때 가장 맛있어요. 만약에 이 빵을 28도에 포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노화된 빵이에요. 딱딱한 빵. 또 너무 온도 높아가지고 빵이 한 60도나 한 50도 됐을 때 포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쓸 염려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온도, 습도, 빵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빵의 노화와 부패 보시면 노화하고 부패의 차이점을 보시면 노화된 빵은 빵 속이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건조해진다 이렇게 나왔죠.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뭐 처음부터 반죽을 해서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뭐 성형,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가 있는데, 자, 노화는 빵의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빵을 꺼내자마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굽기 끝나고 나서요. 그러면 노화는 오래된 빵일수록 빨리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신선한 빵일수록 빨리 일어날까요? 노화는 신선한 빵일수록 빨리 일어나요. 왜? 여러분도 오늘 땅 빵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드셔보세요. 맛이 없어요. 금방 느껴요. 근데 빵이 한 달 된 빵이랑 한 달하고 하루 지난 빵이랑 비교해보면 30일 지난 거랑 뭐 32일 지난 거랑 비교해보시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때는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처음에 신선을 할 때 노화는 빨리 일어난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패된 빵이 뭐냐면 미생물이 침입하여 단백질 성분이 파괴되어 악취가 난다. 부패된 빵은 먹으면 안 되겠죠. 부패된 빵은 악취가 나고 몸에 좋지 않겠죠. 유해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잖아요.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테스트를 했는데 나는 뭐 봤는데 잘 모르겠다 문제를.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시면 또 안 돼요. 이 내용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찍으셔야지만 자신감 있게 가실 수 있어요. 제가 가시지 말라는 분 있잖아요. 아까 외우지 않으신 분들 억지로 남들 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또 학교 안 나가려고 빠지지 마시고 제가 외우란 거 외우신 분들만 가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 말씀드렸죠? 중고등학생처럼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부모 빨리 붙어요.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그건 찬스예요. 그거를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틀린 문제를 좀 뽑아내서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는데 그냥 나왔던 문제 틀리면 다음에 또 나왔는 문제 또 틀렸다. 그러면 점수가 운이 따라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한번 문제 한번 5문제 정도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보시면 산형식빵이 비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타본 밑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3.1, 3.5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g당 세제곱센티라고 나와 있는데 요런 거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아까 책에서요. 그럼 요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좀 배우지 않고 안 배운 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접하시고 가시면 여러분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거다 3번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가시면 돼요. 억지로 막 이거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합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는 것만 잘 외우시면 육시점 맞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어려운 쪽에 들어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쪽에서 진짜 외울 거. 자 볼까요? 밀가루의 물성 특수 아까 했었죠. 무슨 그래프 했죠? 믹서 그래프, 아밀로 그래프, 페리노 그래프, 스텐소 그래프 이런 그래프 배웠었잖아요. 답은 뭘까요? 4번. 이건 배웠잖아요. 이런 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막 쭉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장성이 나왔어. 신장성. 그럼 뭐예요? 답은 익스 텐소 그래프 그걸 찍어주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외우셔가지고 찍어주셔야지 전체를 다 외우고 가신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 외우고 가셨는데 만약에 58점 맞았다? 힘 다 빠져요. 내가 제과제빵을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내가 즐거운 건 제과제빵 만드는 건데 필기에서 실패해가지고 내가 갈 길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내용 이런 것에서 겁내지 하지 마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는 잘 표시하셔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뭐 맞은 거는 동그라미 크게 치고 뭐 틀린 거는 X표 막 크게 치고 이러면 다시 문제집을 보면 보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밑에다 잔뜩 적어 놓으세요. 조그맣게 별표시 해 놓으시고 예쁘게. 그래 다음에 책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가 틀렸구나 뭐가 맞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다음에 봤을 때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너무 동그라미 맞은 한 10개 맞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놔가지고 한 40개 맞은 것처럼 동그라미 쳐놓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자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셔야지만 점수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맞았다 틀렸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용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3번 문제 볼까요?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아까 빵에 설명을 했었죠.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한다. 가스 발생으로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한다. 오버헤드 프루프라고 한다. 탄력성과 신장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까 중간 발효 배웠잖아요. 중간 발효가 뭐예요? 분할, 둥글리가는 과정에서 손상된 글루텐.
손상된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한다. 그럼 여기가 내용이 있고 가스 발생으로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시킨다. 정형 성형에서 가정에서 반죽의 신장성을 증가시켜 밀어 펴기를 편하게 한다. 중간벌이를 꼭 하라 그랬잖아요. 왜? 성형 정형을 하기 위해서 빵을 부풀어 올려줘야죠. 그래서 정형 성형을 할 때는 중간벌이를 거치는데 중간벌이를 거치는데 중간벌이를 물론 거치지 않는 건 있어요. 잉글리시 머핀 같은 거는 거치지 않아요. 뭐 그다음에 스위트롤 같은 경우도 중간벌 거치지 않고 바로 만들 수도 있죠. 정형할 때는 끈적거리지 않게 반죽 표면에 얇은 망을 형성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는데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이거 풀어보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알고 가셔야지. 중간벌에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외우지 않았으니까. 외우고 가셔야지. 외우고 꼭 앞에 내용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다음 중 2차 발효 시대 온도와 습도를 가장 적합한 거. 아까 2차 발효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몇 될까요? 2차 발효 시 온도 습도 몇이에요? 습도는 3번이겠죠. 온도는 38도, 40도. 아까 1차 발효보다 높아야 된다 그랬죠. 습도는요. 80에서 90이죠. 낮아야 된다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예외는 도너츠, 데니시 페이스트리, 스위트롤, 그다음에 뭐예요?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뭐 크라상 뭐 이런 것들은 좀 낮춰야죠. 온도 습도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고 가셔야지만 돼요.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고 가슴 만약에 내가 또 58.66 맞았다.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가슴을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은 꼭 맞히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식빵의 온도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식빵의 온도를 원래는 몇 도에 하죠? 식빵을요? 식빵이 나오면 100도 이하예요. 그 안에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 몇 도냐면 자기 체온을 생각했어요. 내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죠. 그 온도가 되면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36.5도에. 근데 온도가 28도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식혀놨어요. 포장을 늦게 했단 말이에요. 온도가 너무 빵 반죽에 온도를 꾹 찔러 보니까 28도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38도, 자기 체온 온도 37.5도, 38도, 40도가 돼야지만 포장을 하는데 너무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빵은 무슨 빵이에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노화된 빵, 단단한 빵이에요. 좀 찾으세요.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진다. 이거잖아요. 답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외우시고 가시잖아요. 내용을 외우시고 가시면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고 가시면요 또 틀려요. 내가 이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내가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면 줄이 쫙 거져 있어요. 예쁘게 별표시 되어 있고. 근데 틀렸어요. 그럼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용만 알지 말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어, 부모님한테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모님한테 다른 게 뭐예요? 빨리 내가 목표한 데서 빨리 붙어야지만 여러분들 학원비가 절약되고 여러분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많이 떨어지죠. 중고등학생들이 성인들이 합격률 높여놓으면요 중고등학생이 합격률 다 떨어뜨려놔요.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몰라서 대충 공부해서 그래요. 우리가 배운 제과 제빵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과 제빵에 뭐가 들어가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뭐 설탕, 밀가루, 뭐 버터, 무슨 유지 같은 거, 버터, 쇼트닝, 마가린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판매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위생도 알아야 되고 영양학도 알아야 되고 식품 위생 법규도 알아야 돼요. 왜?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판매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빵만 잘 만든다? 그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는 뭐 빵만 잘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소비자 욕구에 만족하고 소비자가 니즈 찾는 거를 여러분 찾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고 빵만 잘 만들었다. 지금 시대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익히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자꾸 재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창업하실 때 아니면은 뭐 다음에 뭐 신제품을 만들 때 그런 재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서 하셔야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따는 거 이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훌륭한 제과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제빵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해외에 뭐 나가거나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을 때는 그때 또 어학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또 성공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필기를 따야 되니까 필기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전에 뭐 제과, 그다음에 식품위생학, 뭐 재료과학, 뭐 영양학,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갈 때 한 번에 잘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양학, 식품위생학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셔고 현장에 가셔야지만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재산이에요. 돈이 많아서 재산이 아니라 그런 영양학, 식품위생학 법규를 알고 들어가시면요, 되게 내가 지켜야 될 걸 잘 지키니까 소비자한테 내가 정확하게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런 즐거움도 여러분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기본적인 거를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과제빵사가 되기 위한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학원의 슬로건은 큰 그릇, 큰 비전,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도전하기 위해서 제과제빵을 입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뭐 기본적인 필기 내용을 외우고 있지만 그 필기 내용이 그냥 외우고 그냥 잊어버릴 게 아니라 필기만 따면 잊어버릴 게 아니라 그거를 현실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하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내가 이거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충분하게 숙지하면서 배우자 이렇게 배우세요. 나중에 이 지금 배우신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과제빵 뭐 여러 가지 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최보선 저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